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야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서구의 대러시아 제재에 맞서 이제는 아태 지역으로 눈을 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서구에 미친 광기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는 아무것도 잃은 게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주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봄에 많은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의 고통을 안겨주겠다면서 떠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효과만 낳고 있으며 서구 기업들의 경쟁력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오랜 기간 동안 저렴한 천연가스를 유럽에 공급했지만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 경제는 앞으로 동방으로 향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천연자원 개발과 인프라 건설, 북빙양 루트 개척, 물리혁명, 각종 산업 개발이 동시에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을 크게 발전시킬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칼에서 아무르, 캄차카에 이르는 드넓은 지역의 도시를 개발하고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극동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최우선 세제 혜택과 여러 행정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동방경제포럼에는 중공의 리짠수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새해 푸틴과 시진핑은 화상으로 서로 신년 축하를 했습니다. 푸틴은 시진핑에게 올봄 모스크바를 국빈 방문해달라고 초청했습니다. 러중 양국 관계는 지금 최절정입니다. 푸틴은 양국 간 대화 합작은 전례 없이 높은 단계며 국가 간 그리고 당대 당간 발전에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푸틴에게 러중 양국 간 신시대의 전면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은 각기 나라 사정에 기초한 장기간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중공은 공식적으로는 중립이지만 사실 러시아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중공은 러시아 극동 개발에 뛰어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젝트 건수가 79개, 총 투자액이 1,6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에너지와 광업, 수산, 목재, 인프라 건설, 농업, 자동차 산업, 기계설비, 정보산업 등 분야도 전방입니다. 러시아는 700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러시아 면적의 40%에 달하는 광대한 극동지역을 슈퍼 경제특구로 시정하고 이를 중공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자본 유동을 편리하게 하고 관세 혜택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2022년 9월 통계에 따르면 중공의 대러시아 투자액은 전년에 비해 44%나 늘었습니다. 2020년까지 중공의 대러시아 투자액은 12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6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한다고 하니 아주 경천동지할 만한 수치입니다. 물론 미래 여러 해에 걸친 투자지만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략 투자를 10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는 또 소버린 펀드 베스킷의 60%를 이민폐로 채운다는 방침입니다. 달러화를 내다버리고 있는 겁니다. 소버린 펀드는 러시아가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수입을 적립하는 기금으로 국민연금을 지원하고 적자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겁니다. 이 펀드에서 금도 2배인 40%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영국의 파운드와 일본의 엔화는 0%입니다. 죄다 내다버렸습니다. 이 기금의 자산은 2022년 12월 1일 현재 1,865억 달러입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자산구조에서 비우호적 국가의 통화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비우호적 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 구입 시 루블화로 결제하라는 방침도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 나라 통화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돈 없지. 그러니 통 크게 봐줄게. 너희들 돈으로 내. 달러 사용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건 주권이 종속되는 거야 라는 메시지입니다. 러시아가 구사하는 초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러시아의 극동 지역이라고 하면 불모지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된 전입미답의 땅입니다. 개발이 안 된 이유는 혹독한 추위 때문입니다. 그러나 석유와 천연가스가 무진장입니다. 석유 매장량의 경우 190억 톤, 천연가스는 17억立方미터, 석탄은 150억 톤에 달합니다. 중공도 산유국이긴 하지만 매장량이 60억 톤 정도니까 극동지역이 얼마나 자원의 보고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러중 양국 간 무역액도 상당합니다. 2024년까지 2천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공은 좋아서 입이 찢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왕조의 역사를 보면 북방이 안정됐을 때 가장 번영했습니다. 중공은 이제 투자를 하는 김에 극동 러시아의 방대한 천연자원과 식량을 저렴하게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에너지, 천연자원, 식량은 중공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중공의 국력이 크게 강화되게 생겼습니다. 각종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자원을 취하면 미국, 서구와 디커플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중공과의 전략적 제휴로 미국에 더욱 강하게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우라늄, 티타늄, 리튬, 팔라듐 같은 자원도 미국보다 훨씬 우세합니다. 중공은 호랑이가 날개까지 다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공의 민간 민족주의자들은 청나라 때 잃어버리고 장점이 묵인했던 잃어버린 고토를 회복하는 것 아니냐고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극동 지역은 그 드넓은 지역의 인구가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중공 사람들이 쏟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러시아도 경계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도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늘 러중 우호를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 중공의 짝사랑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 그렇게 많은 차이나타운이 러시아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러시아가 극동을 통크게 중공에 개방한 것을 두고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돈이 궁해 주권을 팔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서방의 뒤통수를 맞다 보니 전략적으로 뜻이 맞는 중공에 접근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미국, 서구와는 우크라이나 전이 끝나도 상당 기간은 대립하면서 경제, 하이브리드전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러시아는 있습니다. 물론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우랄 동쪽은 유럽과 싸우기 위한 배후지입니다. 2차 대전 때도 나치 독일을 격퇴하는 뒷심은 우랄 동쪽 시베리아에서 동원된 물자와 인원이었습니다. 중공과 러시아는 또 다른 에너지 거대 회랑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6월 신장 위구르 사막에 철로를 건설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신장, 타지키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를 잇는 거대 에너지 회랑의 일환입니다. 중공은 이를 가리켜 육상의 말라카 해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은 중공이 에너지 수입의 80%를 의존하는 해로운데 이를 육상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얼마 전 CIS 정상회담을 연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겁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극동 개발에 유럽과 한국, 일본은 손가락만 빨게 생겼습니다. 그나마 일본은 합리적입니다. 블룸버그는 일본이 반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 원유를 구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사할린의 LNG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원유를 실어 날랐습니다. 에너지 대국과는 마냥 척을 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말로는 고토 회복, 연해주 수복, 발해의 꿈 같은 공허한 생각만 합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발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계에서 러시아의 극동은 뉴 프론티어입니다. 현대는 전쟁으로 땅 따먹기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번영을 위해서는 지평선 너머로 경제적 영토를 넓혀야 합니다. 러시아는 권위주의 측면이 있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한국인들은 왜 키예프 편을 들면서 러시아에 대고 멸공을 외치는지 해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